반갑습니다. AWS 서밋 서울 텔코 인더스트리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통신 산업에서 제너티브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에이전틱 AI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실제 도입 사례와 함께 AWS가 어떻게 통신사의 에이전틱 AI 여정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AWS에서 텔코 세일즈 리더를 맡고 있는 김기남입니다. 저는 6년 전에 AWS에 조인을 했고 AWS 조인 전에는 국내 통신사에서 빅데이터와 AI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했었습니다. 국내 통신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국면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음성이나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 감소와 함께 MVNO, OTT와 같은 경쟁도 되게 심화되고 있죠. 특히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도 제너레이션이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5년간 국내 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5%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AI, 특히 에이전틱 AI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저희 고객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통신사에 제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비단 통신사뿐만 아닙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3분의 1 이상이 에이전틱 AI로 구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전체 업무의 의사결정 최소 15%가 에이전틱 AI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치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먼 미래의 로드맵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진행되고 있죠. 에이전틱 AI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영역은 다음 세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 생산성 향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에이전틱 AI 적용 사례는 업무 생산성 향상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주로 줌이나 슬랙이나 개발자 RD와 같은 기존 도구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죠. 그 다음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자동화입니다. 기업들은 금융 보고서나 수요 예측이나 사고 관리 등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워크플로우 최적화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받아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받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연구 분야의 활용입니다. 에이전트가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자동화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기술적인 단순 실행이 아닌 전략적인 아이디어 구상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신 산업에서의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통신사의 고객들이 가입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개통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여정에서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께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디스커버리 어시스턴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웹과 앱에서 단말이나 요금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챗봇 에이전트가 레그를 활용해서 최신 요금이나 최신 단말 정보를 생성해서 답변을 할 수 있죠. 즉 고객 정보 조회에 대한 응답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AI 에이전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고객의 방문 전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매점이나 온라인 샵에서도 고객이 통신사나 요금제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할 때 인터랙티브 프라이스 익스플레너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할부나 약정 또는 포인트를 포함해서 복잡한 전체 총 비용을 그래프로 그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연으로 고객에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이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개통 전에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구매 가입 단계에서 사례입니다. 리얼타임 인센티브 오케스트레이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아닌 셀러가 프로모션을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할 때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프로모션 잔여 예산이나 단말 재고나 LTV를 계산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할 수도 있죠. 이 에이전트는 통신사의 마진을 최적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고객이 서비스 개통과 이용할 때는 셀프 헬프 에이전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말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고객의 사용 로그나 계정 정보를 조회해서 바로 이슈 해결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티켓을 생성하고 요약하고 통신사 또는 고객에게 바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 국내 통신사 또는 글로벌 통신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고객 지원 단계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컨택센터 에이전트를 지금 활발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상담 통화 내용을 요약도 하고 상담사에게 현재 고객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스크립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을 CRM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상담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상담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AI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뉴 AI 시대를 열어가는 LG U+의 정성권 CIO님을 모셨습니다. 정성권 CIO님께서는 오늘 흥미진진한 에이전틱 AI 도입 사례를 통해서 4세대 AI 시대를 향한 LG U+의 도전적인 여정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G U+의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LG U+에서 IT와 서비스 개발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멋진 장소에 서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건 3개의 에이전트입니다. 먼저 통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가 통신 LLM을 저희가 고도화해서 만든 AI 제품에서는 익시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데요. 익시오는 실제 저희가 통신업을 하고 있으니까 통화 에이전트, 즉 고객분들이 통화하면서 통화 자체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들 탐지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콜이 끝났을 때, 통화가 끝났을 때 실제 해야 되는 투두나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익시 AICC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그리고 어드밴스드 레그와 그리고 제네아를 활용해서 상담사들이 고객분들에게 더 잘 응대하도록 하는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익시웍스입니다. 느껴지시는 것처럼 실제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익시오 통화 에이전트입니다. 콜 에이전트고요.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어떤 설계 원칙, 철학까지는 좀 그렇고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고객 가치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의 기능들을 더 애자일하게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특화 LLM인데 LG에는 그 엑사온이라는 걸출한 LLM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킨 익시젠이라는 저희 LLM을 탑재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고객분들의 프라이버시, 통화 내용들이 단말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온 디바이스 AI를 통신사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지금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이탈률이 1% 미만이고요. 인게이지율도 65%를 넘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러한 제품이 세상에 없었을 때 고객분들이 이러한 제품을 정말 필요로 할까? 고객분들이 사랑해 줄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오고 가는 통화 속에서 사실 좀 불분명한 불분명한 내용들, 뭐 주소나 전화번호, 뭐 식당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적느라고 통신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들을 막아줄 수 있고, 호출이 끝났을 때, 통화가 끝났을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기대대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의 기획과 구현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들을 잘 정의하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 페인 포인트와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와 사용자 조사를 굉장히 방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LLM을 쓸 건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건지를 엄밀히 선택하고 MVP라고 하는 기능들을 엄밀하게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걸 저희가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것처럼 모델링 훈련이나 통합하는 운영 계획, 그리고 파일럿을 해서 실제 우리의 기대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딜리버리 되기 출시 직전에 이 제품을 고객한테 어떻게 닿도록 할 수 있는지 마케팅 전략을 수집했고요. 이렇게 출시되고 나면 사실 엄청난 예상 못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과 운영 계획을 잘 세웠었습니다. 시장 조사 내용, 그중에서 아까 노란 박스에 있는 내용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사와 상자 조사 사례인데, 전화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소송 도구라는 걸 저희가 재확인했습니다. SNS나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다른 비디오 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화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걸 고객분들 통해서 입증했고요. 다양한 세그멘트, 직군별, 세대별, 그리고 지역별 이런 세그먼트의 통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젠지라고 하는 10대, 20대 분들의 통화 패턴인데요. 통화 횟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통화 한번 했다 하면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저희가 대학생 딸이 있는데 실제로 방과 후에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 봤더니 베프랑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의 합당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능인데요. 저희가 호출 전, 통화 전, 통화 중, 그리고 통화 후로 기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이 더 리스트업 됐습니다만 MVP라고 하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I가 전화를 먼저 받고 적절하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보여주는 소통 이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가장 아쉬웠던 통화 녹음,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화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 중에 보이스피싱에 관계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통화 외에는 어떤 통화를 했는지 통화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요약이 저희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부모님과 정겨운 대화보다는 뭐 의미 없는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투두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화 패턴을 좀 알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려면 사실 구현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셨던 많은 분들이 개발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술들을 좀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LLM이었습니다. LLM을 어떤 제네럴을 사용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레임워크는 우리 조직에 맞는 건 어떤 건지, 인증은 SNS를 할 건지 통합 아이디를 할 건지, 그리고 클라우드는 AWS를 해죠. 그리고 업저빌리티는 저희가 많이 쓰는 데이터 도구로 할 건지 아니면 APM을 넣을 건지, 그리고 보안은 어떤 부분에서 강화할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야 할지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SDT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단말기 내에서 실제 보이스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벤치마크하고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왼쪽 편이 저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 AWS 클라우드 부분이 AWS 익시오의 서비스 서버 부분입니다. 오른쪽 녹색 부분이 외부의 서비스 LLM인데요.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 AI가 가장 단말기의 지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고, 스팸 콜 프로텍터나 그리고 VoIP와 호출할 수 있는 콜 SDK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통화 관련되지 않는 BSS 부분이 있는데, 아마 통신사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큰 시스템 중에 하나가 BSS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유큐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더나이제이션을 끝나고 났더니 이러한 익시오와 같은 서비스, 나머지 익시A와 익시W 같은 서비스를 더 잘 연동할 수 있고 고도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LLM 중에서도 여러 LLM을 저희가 웨이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LLM 중에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익시전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을 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최소 2개의 LLM을 활용하시는 게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레슨런드인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선택했지만 서버의 많은 워크로드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고도화가 안 됩니다.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고, 피드백 루프가 느리면 느릴수록 저희 출시 일정도 같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개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좀 필요한데요.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객 가치에 밀접한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다른 통신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KDDI나 다른 통신사에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익시 AICC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통한 고객센터 고도화인데요. 사실 그 컨버세이셔널 AI, 그러니까 대화형 AI가 AICC를 어떻게 더 잘 변화시키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건데, 이러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룰 베이스였다면 좀 딱딱한 그리고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자연어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상담사가 응대하지 않는 시간에서도 응대할 수 있는 것들, 이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콜 전에 콜 이후에 하는 수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CC는 통신 산업에서 중요합니다. 요금제와 같은 제품을 내고 나서 많은 고객들이 저희 고객센터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센터의 응대력은 저희의 제품의 브랜드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모든 통신 내용들을 저희가 데이터 기반화해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시스템들이 레거시에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사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더 고객에게 소위 초개인화라고 하는 고객에 집중되는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사분들이 고객에게 더 잘 응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가 좀 큽니다. 많습니다. 첫 번째 6개 지역 그리고 8개 사옥이 있고요. 17개, 즉 모바일, 홈, 기업 17개 고객센터, 그리고 한 5,000명에 가까운 상담사분들이 있습니다. AICC를 할 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담사가 저희의 1차 고객인, 아까 통화 에이전트는 사실 사용자분들이 1차 고객이지만 고객센터의 상담사분들이 저희 1차 고객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고충이 있고 콜 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응대할 때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분들은 실제 고객센터 17개 고객센터에 다 갔어요. 가서 들어보고, 저도 갔어요. 저도 들어가서 들어보고 힘든 고충들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 상담사들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센터와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CC의 제품을 우리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콜봇, 챗봇, 상담 어드바이저. 콜봇 챗봇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상담사와 연결률을 감소시켜서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 어드바이저는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담하는 상담원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상담 시간을 이렇게 7% 낮출 수 있었고, 2024년 콜센터 품질 지수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룰 기반과 대화형 AI 기반의 로밍 요구제 상품 가입의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룰 기반인 거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좀 인터랙션이 많습니다. 채팅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저희는 턴이라고 부르는데, 뭐 어떤 국가에 갈 거야, 어떤 도시에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그리고 요금제에 뭐 할 거야. 그래서 이런 턴이 13턴 정도, 10여 턴 정도가 발생하고요. 제 날 통해서는 그냥 다음 주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도쿄라고 했어요. 네. 그걸 다 이해하고 필요한 요금제, 고객이 필요한 요금제를 해서 시작 날짜는 2025년 3월 3일 월요일이며 종료 날짜는 2025년 3월 11일 화요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 제로 프리미엄 로밍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화를 통해서 통화 시간이 이렇게 줄었고요. 고객들이 인터랙션을 하는 것도 10여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실 토네고 바이 7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고도화된 SDT, 라우팅, 오퍼레이션 핸들러, 에이전트와 어드밴스드 레그 기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네, 상담 많은 아까 주요 컴포넌트 중에서 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저희가 상담 어드바이저고, MVP 기능은 아까 실제 대화할 때 상담사들이 주의 집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내용들을 실제로 떨궈주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통장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이라이트 해주면서 사용자 그 상담원들이 다른 시스템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떤 이력을 어떤 상담을 해왔는지 고객 이력을 저희가 더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상담사들이 보통 이게 어떤 상담이었는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수작업으로 골라야 됐는데 지금은 AI가 더 정확하게 골라줍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이었는지 요약도 해주고요. 그리고 상담원들의 이런 상담 능력들을 사실 매니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도 저희가 모든 상담원들의 상담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과제를 하면 뭔가 좀 배워야 되니까 고객 경험이나 NPS 등 이런 중요한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AI로서 꼴보시나 챗봇도 한 역할이 있지만 상담사 자체의 응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담사분들이 더 정감 있게, 더 진심으로 그 고객분들을 이해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담사를 돕는 AI 기술을 하고 있고, 상담사는 전중으로 많은 일을 하더라. 저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자동화해 주는 역할, 그리고 오로지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담원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시W, 익시웍스입니다. 네. 내일을 에이전트가 다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웍스 에이전트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만 보면 어떨까요? 에이전트가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24년, 25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모두가 그냥 에이전트고, 제가 최근에 해외에 있는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도 거기도 에이전트 AI입니다. 근데 저희는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걸 좀 같이 하고, 좀 비슷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가보면 어디선가 에이전트가 정말 잘 돼 있고 언론에 성공했다는 말은 많지만 정작 저희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없어요. 사실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에이전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올해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도 같이 고도화됐으니까. 그리고 실제 AI화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리턴 오브 AI 인베스트먼트, 즉 AI를 투자해서 사실 이만큼을 투자해서 요만큼 되면 사실 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화하는 것들을 고민할지, 그리고 최근 들어 나오는 굉장히 많은 에이전틱 플랫폼들, 커스텀들,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 아니면 셀지포스나 서비스나우 이런 플랫폼들의 에이전트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에이전트들, 이런 것들을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만든 건 어떤 걸까? 네, 그런 고민. 그리고 조직이 좀 큰 조직이면 사실 개발 조직 외에 뭐 영업이나 기획이나 법무나 재무나 이런 조직에서도 사실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에이전트를 잘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어서 이 전반적인 조직의 AI의 리터러시, AI의 인식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높이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제한된 워크 에이전트 COE 개발 조직으로서 여러 다양한 AX 요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해주고 지원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 워크 에이전트를 생산성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높이고자 만들고자 합니다만, 생산성을 높였다고 해서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트너의 자료인데요. 왜냐하면 시간 전략이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네아의 점진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정적 절감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대부분은 생산성을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던 거를 10분으로 줄였어요. 그렇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는 무조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적어요. 그래서 프로덕티비티에 실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실제 파란색으로 1%의 비용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에이전트 자체를 실제
버짓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어나가는 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계약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실제 계약에 입력됐을 때 계약 입력한 내용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그래서 잘못 오지급되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누수되는 케이스, 그리고 프로드 디텍션들, 잘못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에이전트가 좀 집중돼야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비용 절감은 반드시 직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예. 저희는 워크 에이전트 유형을 지식 노동의 업무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석학분들이 나누셨고요. 즉각으로 구조화된 부분, 그리고 비구조화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받아대는 입력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출력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현재 8가지 정도 리서치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실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은 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그리고 실제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이만큼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윗단에서는 저희 그룹웨어라고 하는 마당 AI 에이전트, 마당 AI 포탈이 있고 거기에 봇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상품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 이런 마케팅 문구 나갈 건데 매장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해? 그리고 맨 오른쪽 리서치 부분은 전략 동향 분석을 저희가 이렇게 해줘. 그리고 AI 뉴스를 저희가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사이트를 돌아다지 않고 그걸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업무,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들이 쓰고 있는 메일이나 미팅 회의록 같은 거 누군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현재는 POC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메일을 요약하거나 메일을 번역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발 관련되셨을 거니까 개발에 관련되는 코드, 요구사항,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팅 오토메이션들,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요. 아랫단은 사실 운영 부분입니다. 사실 IT 조직 또는 개발 조직에서 많은 운영 부분에서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을 텐데, 일단 그 방화벽에 대한 처리라든지 실제 인증서를 자동으로 관리한다든지 인프라 중에 어떤 업무들을 본다든지 예를 들면 클라우드 비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뽑아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IT 조직에서는 ITSM의 문의 응대를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공통 업무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익시웍스라는 구조는 사실 임직원들이 사실 개발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 사실 UI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UI가 멋진 나이스한 팬시한 UI가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마당 포탈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챗봇을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는 이제 팀즈가 주요한 메신저에서 팀즈에서 실제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슬랙도 물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뒷단의 에이전트는 베드락과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조합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스나 백오피스, LLM, 사실 에이전트가 단순히 묻고 답하는 용도면 사실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는 사실 API 연동과 통해서 뭔가 워크플로우가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레거시 시스템하고 잘 연동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레거시가 사실 고도화가 안 돼 있으면 에이전트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스 쪽의 API들은 잘 돼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중간 계층을 만드는 것, 또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AWS의 RS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혜라는 가상 AI가 있습니다. 지혜 골뱅이 U+를 코케알로 치면 지혜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된 메일이든지 일어로 된 메일인지 오면 그냥 번역해줘. 내가 해야 될 거 뭐야? 투두를 알려줘. 그럼 그냥 바로 응답이 옵니다. 예, 그리고 시간마다 내 메일을 알려줘. 이런 것들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MS의 그래프 API, 임직원 정보를 백오피스에 연동하는 것들, 그리고 LLM을 사용하는 것들, 베드락을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에이전트입니다. 이 외에 저희가 다양한 에이전트는 저희가 오늘 저 기술 세션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2개만 말씀드린 거니까, 코드 에이전트는 사내 개발자와 협력업체 개발자분들이 저희가 수백 명 됩니다. 근데 그 코드를 다 리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실수했던 거, 장애를 만들어냈던 것, 이런 것을 다 녹여내서 커밋을 할 때마다
AI가 리뷰를 합니다. null 포인트가 체크가 빠졌어요. 익셉션이 부족해요. 이거는 컨벤션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 코드예요. 이런 것들을 다 실제 커밋할 때마다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개발하고 사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장애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음은 AWS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김기남님께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U+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고민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정성건 CIO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AI 에이전트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AWS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인간이나 시스템을 대신해서 작업을 완료까지 하는 자율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반복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입니다. 즉 인터랙티브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과를 평가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탐색과 개선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나은 문제 방향을 찾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의 발전은 초기 AI 어시스턴스, 좀 뭐 챗봇이라고들 많이 했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에이전틱 AI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AI 어시스턴스 단계에서는 규칙 기반의 업무를 실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단계였죠. 이 단계에서는 고객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실험적인 프로젝트 표시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이후에 LLM의 발전으로 고객분들은 복잡한 업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은 AI 에이전트를 넘어서서 에이전틱 AI 시스템으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틱 AI 시스템은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시스템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AI 어시스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 기반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AWS의 최초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면 2006년 3월에 출시된 아마존 S3라고 답변을 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LLM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AI 시스템이죠. 다음 주 중에 청계산에 등산하기 좋은 날은 언제야? 라고 질문을 하면 AI 에이전트는 think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접근법을 고려하죠. 등산에 미치는 날씨나 요일별 혼잡도 등을 고려하죠. 그 다음에 액팅 단계에서는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합니다. 날씨 앱에서 청계산 지역의 날씨를 조회하기도 하고 날짜별 평가 점수를 매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밸류에이트하고 리플렉트합니다. 즉 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고려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날씨를 찾아주기도 하지만 날씨 예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날씨는 변동될 수 있다는 답변을 완성하는 거죠. 이러한 AI 에이전트의 핵심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서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LLM을 보유하는 것이고 이 백엔드 LLM이 리즈닝과 싱킹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 단계, 액션 단계를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레그나 외부 AP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요소인 리즈닝하고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얘는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가 reg2라고 리즈닝 룹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지금 통신사의 직원분이 서울 지역 고객의 평균 사용은 얼마야? 라는 애매한 질문하면 AI 에이전트는 reg2에서 내부 데이터 테이블하고 컬럼을 조회해서 SQL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QL은 또 다른 툴을 통해서 DB에 쿼리를 날리죠. 그럼 AI 에이전트는 SQL에 있는 usage underbar amount라는 컬럼이 없다는 오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즈닝 룹을 하는 거죠.
AI는 리즈닝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해결 방식을 스스로 재설계를 합니다. AI는 문맥을 재검토해서 사용량을 평균 데이터 사용량으로 한번 변경을 해봅니다. 그리고 래그에서 프롬프트를 재구성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SQL을 생성하죠. 그러면 DB에서 usage 언더바 어마운트 대신에 데이터 언더바 GB라는 컬럼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5.2GB라는 답변을 받아내죠. 그러면 AI는 서울 지역의 고객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2GB랍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요. 다른 항목인 요금이나 통화량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친절한 답변을 만듭니다. 이렇게 리즈닝 룸은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는 다음 행동을 도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일을 하면 할수록 싱글 에이전트에 대한 한계점과 과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양한 서브태스크를 만들고 각각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다양한 도구, 툴로 인해서 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진 워크플로우는 그걸 다시 프롬프트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다시 또 복잡해지는 악순환의 구조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서브타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각각의 적절한 업무별로 툴을 가진 서브 에이전트에 할당하고 워크플로우를 매니지하는 것이죠. 마치 조직이 혼자 일하는 스타트업에서 조직이 크면 커질수록 매니저가 생기고 슈퍼바이저가 생기는 형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멀티 에이전트는 개발해야 될 구성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나 툴체인이나 메모리 레이어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개발자가 직접 설계하고 연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에이전트 간에 각각 역할 분담도 별도로 정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간 오케스트레이션도 필요하고 각 에이전트가 언제 작동할지 또 서로 어떻게 호출할지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각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스텝 펑션이나 이벤트 브릿지, 뭐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워크플로우의 복잡한 설계도 필요하죠. 또 운영 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멀티 에이전트는 다양한 LLM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DB, 다양한 툴에 대한 호출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용 관리를 위해서 로그 추적, 에러 핸들링, 그 다음에 제시도 전략 등 복잡한 매니지먼트 전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간에 상태나 컨텍스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답변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와 같은 전체 흐름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를 서로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잠긴 메모리 아니면 공유 DB, 벡터 스토어 이런 구성이 막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멀티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개발자가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멀티 에이전트를 완전 관리형으로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가장 쉽게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 노바, 엔트로픽, 메타 LLM 같은 주요 AI 기업들의 LLM 파운데이션 모델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를 단일 API를 통해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죠. 우선 말씀드린 한 수십 가지의 최신 모델을 다양한 에이전트, 각각 서브 에이전트들이 셀렉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스크마다 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 대비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델까지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또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에서는 간단하게 자연어로 기본 지침만 입력하면 고객 이탈 분석과 같은 에이전트를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락 에이전트는 아까 설명드린 모델의 리즈닝 기능을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적절한 API를 호출해서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이 베드락 에이전트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협력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복잡한 작업을 계획하거나 실행도 하실 수 있고 또 내장된 의도 분류 기능으로
다양한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흐름을 통합하기도 하고요. 멀티 에이전트 간의 워크플로우 전체를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시각적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구축 속도 또한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틱 AI의 미래는 어떻게 볼까요? 에이전틱 AI의 미래는 4개의 트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서드 파티 에이전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여러 개의 멀티 에이전트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협업하면서 단일 에이전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앞으로 에이전트는 매우 개인화된 상호작용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 AI 콜봇 에이전트가 화가 난 고객에게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주 인간적이고 개인화된 내용까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기술의 발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한 기록들을 기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롱텀 메모리 기능을 갖춘 AI 에이전트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팀 다이나믹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팀 구성원이 되면서 어떻게 인간과 AI가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때 AI 에이전트는 반복적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업무를 점점 더 사람 대신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산업의 전환점을 이끄는 에이전틱 AI의 가능성과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는 결국 누가 잘 쓰냐가 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AI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